제27장 소림복문 1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소림복문 12화. 제갈등룡의 눈치를 본 소림방장 무각대사는 무호에게 천천히 말하였는데, 큼큼, 무호사제, 내가 목이 좀 칼칼하군. 소림사 쑥수당으로 가서 철관음을 내오도록 해라. 제갈 가져와 차 한 잔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니, 사형, 지금까지 방장실에서 철관음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차를 마신다고요? 이런 눈치 없는 사제 녀석을 봤나? 그러니 지금까지 나한테 눈칫밥을 먹지. 그래, 난 지금도 철관음을 먹고 싶단 말이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이 철관음을 마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 바로 소림사 쑥수당에 좀 다녀와라. 아이, 사형은 꼭 이런다니까. 사람을 아주 들들 볶아요. 우리 사형이 성불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모든 불자는 속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사형은 절대 성불이 아니야. 저 사람은 성불을 가장한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사제만 부려먹는 악독한 사형. 허허, 못하고 있느냐? 알겠다고요. 사형, 지금 갑니다. 허허허허허허, 역시 내 사랑하는 사제구나. 알겠습니다. 속히 다녀올게요. 모호는 정자에서 나가서 천천히 걸으며 탐림 마당에서 사라져갔다. 그는 멀찍이 월동문을 지나서 신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이곳 탐림 정자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게 되었다. 군사께서는 이제 편안하게 말씀하시지요. 방장실에 있을 때 모든 원주를 물리고 나와 대화를 요구하셨는데, 왜 저와 따로 이야기를 원했던 것이오? 혹시 무리망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요? 그렇다. 소림사 방장실에는 무림의 명숙들과 무리망 대회에 관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 제갈등룡도 방장실에서 무림맹 원로들과 무리망 결승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소림사의 실세들인 달마원, 보리원, 장경각 등 원주와 각주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는 잠시 멈추게 되었고 중요 사안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지금 소림사 무리망 대회는 심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급하게 화장실만을 찾고 있었고 신화경의 경제에 이른 자만이 겨우 배탈을 진정시키고 있었으니 무리망 결승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다. 원주들과 각주들은 각각 의견이 나눠서 결승전을 바로 속기하자는 부류가 있었고, 이를 반대하고 배탈이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마지막 대전을 치르자는 부류들이 있었다. 물론 정파의 장문인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들 또한 각파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로 자리를 비운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소림사의 방장 무림맹의 임시 맹주인 대각대사는 매우 곤란한 지경으로 생각을 골똘히하고 있었는데, 제갈등룡이 잠시 시간을 내어 바람 좀 쐬자고 해서 회의를 잠시 물리고 이곳 탐림에 나와 있었다. 이때 방장의 수행스님으로 모두 함께 따랐다. 잠시 침묵하다가 제갈등룡이 무각대사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혈맹에서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 소림사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군사께서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들은 무리망 대회가 마치지 않았는데 왜 혈맹이 이곳 소림사를 떠나고 있단 말인가요? 제갈등룡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말하기를 뜸들이고 있었다. 그러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무각대사를 보며 다시 말했다. 네, 그들은 무슨 이유인지. 다만 저의 세가의 간자에 의해 알려온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면서 신속하게 막사를 철수시켰고 무리를 지어서 아주 크게 쇳대를 이루고 몰래 이곳 소림사를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허, 그러면 그들은 우리 무림맹과 약조한 평화사약을 깨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무리망을 선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군사,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무림무왕천왕군은 어떻게 돼요? 혈맹의 난동에 대해 준비한 무군들인데 이들을 물려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맹주. 그들은 따로 쓸 곳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무리망 선출대회는 재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것보다 왜, 있지 않습니까? 흡전공에 대한 부분이요. 아, 군사께서 따로 조사하셨던 흡전공 말인가요? 우리 소림승들이 여럿 죽게 되어서 속개나 썩고 있는데 혹시 가주께서는 어떤 단서를 얻으셨나요? 네, 잠시 방장께서는 제게 가까이 오시지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풍문은 언제나 부주의할 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허허, 그렇게 하지요. 소림사 방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갈등룡에게 천천히 걸어가 다른 고정된 의자, 제갈등룡 옆에 앉았다. 그런데 제갈등룡은 지금까지 한 손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시종일관
그 손을 놀리며 말하고 있었지만 다른 손은 탁자 아래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았다. 바로 소림사 방장 무각대사가 옆에 앉으니 제갈등룡은 이전까지 보이지 않은 우수를 들어서 무각대사의 가슴에 불의의 일격을 날렸고 무각대사는 가슴에 심한 타격을 입었는지 눈을 부라리다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쿵! 제갈등룡은 쓰러지는 무각대사를 보며 무정한 얼굴로 한동안 시선을 고정하였고 그저 쳐다보다가 천천히 발로 바닥을 쓸어서 쓰러진 무각대사를 건드려 보았다. 다시 제갈등룡은 쓰러진 무각대사를 자기 발로 툭 치며 여러 번 흔들었지만 절명하였는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후후후후후후. 나의 열화무정수를 맞고 절명하였군. 무각대사. 인생이 그런 것이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할 곳이 바로 이곳 강호 무림이 아니오? 그러니 미련 없이 저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대가 믿고 있는 부처의 품에 귀하시오. 이곳 세상에는 미련을 갖지 마시고. 후후. 제갈등룡의 우수에는 검은색 장갑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 장갑은 특징이 없었고 오직 짙은 검은색 장갑이었다. 다만 이 장갑은 잠시 후에 그냥 제갈등룡의 손으로 변했고 장갑은 너무나 얇아서 그냥 제갈등룡의 손처럼 보였으니 제갈등룡은 매우 교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탐림정자에서 죽어있는 소림사 방장을 내려다보며 혼잣말하였다. 이 열화학 피갑은 다 좋은데 흑피가 본체를 드러내었을 때만 호신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조금 불편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을 숨겨서 다른 일을 공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이봐 방장, 나는 그간 당신의 비위를 맞추며 4개월간 헌신하였지. 전 맹주가 죽었을 때 바로 내가 맹주가 될 것 같았지만 정파의 장문인들과 가주들이 나를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맹주로 당신을 선택하더군. 나는 그때 기분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오늘을 기다리고 인내했지. 후후후후후후. 제갈등룡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한동안 탐림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쓰러져 있는 방장을 보고 이야기한다. 나를 선택하지 않는 무림맹. 이제 이 무림맹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마교가 소림사에 난입했을 것 같고 지금쯤 정문에 들었을 것인데 오늘부로 정파 무림맹은 이제 없다. 그리고 새로운 정무문과 남은 소졸들을 모아서 정의맹으로 연합체를 새로 세울 것이다. 물론 맹주는 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중원 전국의 정파들은 아마도 마교와 혈맹의 토벌대에 의해 와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제갈세가와 오대세가만 멀쩡하겠지. 물론 당문과 팽가는 약간의 교육을 받을 것인데 다른 폭강성이 지배하는 제왕천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혈족인 폭강성이 이 중원과 세회를 다스리는 것을 공교히 할 것이다. 이름은 바뀌기지만 언제나 나의 혈족인 폭강성이 뒤에서 다스리는 것이지. 이는 영세무공할 것이다. 하하하하. 제갈등룡은 매우 음침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내었다. 잠시 후에 무호가 올 것이니 나는 소림 방장을 죽인 범인을 쫓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갈등룡은 바로 신법을 전개하여 탐림 사이로 사라졌다. 그리고 저 멀리 월동문을 조심스럽게 넘어서 천천히 걸어오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무호였다. 그는 찻주전자와 다개를 들고 있어서 천천히 정자로 가져오고 있었는데 그는 천천히 다가오다가 무각대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개들을 던져버렸으며 그는 빠른 보법을 전개하고 무각에게 다가왔다. 아니, 사형! 정자에 들면서 소리친 무호는 다시 무각대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무각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사형! 이것이 어찌된 일이에요? 무호는 무각대사의 몸을 흔들었고 기척이 없어서 그는 귀를 그의 코로 가져갔다. 혹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이었다. 진정 죽었단 말인가. 이때 탐림 사이에서 몰래 이 정자를 살피고 있었던 제갈등룡은 자신의 저수 손등에 경력을 일으키고 내기를 이용하여 손에 심한 상처를 내었다. 이제 그의 손등에서 피가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그는 지혈을 마다하고 급히 신법을 전개하였고 무각대사가 쓰러져 있었던 정자로 날아들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